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밤 그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33년 영국 왕 헨리 8세는 남성 간의 신체 접촉을 교수형으로 다스리는 법을 제정했거든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런던의 어느 골목, 평범해 보이는 선술집 문 안쪽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남성들이 모여 웃고 춤추고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들만의 이름으로요. 이 공간의 이름은 몰리하우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탄생한 18세기 런던의 가장 위험하고도 인간적인 피난처였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영국인들은 예로부터 은어 만들기를 즐겼습니다. 계층마다 골목마다 자기들만 아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언어 유희의 역사 속에서 17세기 후반 몰리라는 단어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처음엔 단순했어요. 여성스러운 남성 혹은 동성에게 끌리는 남성을 가리키는 은밀한 호칭이었습니다.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 돌려서 부른 거죠. 카셀 슬랭 사전을 보면 몰이나 미스 몰리 같은 변형어들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대상을 가리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단어는 조금씩 의미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하층민, 여성, 매춘부, 남성 성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말로 확장된 거예요. 말 하나가 사회의 균열을 담기 시작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그 의미가 아무리 뒤섞여도 결국 이 단어가 가리키는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성스러운 남성, 시대가 비정상이라 낙인 찍은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이 단어를 받아들였고 나아가 자신들만의 공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몰리하우스라는 이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억압이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가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단어 하나의 여정치고는 꽤 묵직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걸린 공간이었지만 그 안은 놀랍도록 화려했습니다. 몰리하우스의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공포는 잠시 사라졌거든요. 남성들은 드레스를 입고 분을 바르고 서로에게 여성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통통한 넬리, 카모마일 공작 부인, 앵초 메리, 처형장이 코앞인 시대에 이들은 가명 하나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해방감이 얼마나 컸을지 지금의 우리로선 온전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프린세스 세라피나라 부르던 한 남성이었죠. 그는 몰리하우스의 무도회에 빠짐없이 등장했고 잘 차려입은 신사들과 춤을 췄습니다. 놀라운 건 집에 돌아가서도 여장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그는 세라피나였습니다. 1732년엔 자신의 가운을 훔쳐간 남성을 법원에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재판장에서 이웃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도 흰 가운에 진홍색 망토를 걸치고 동네를 활보했다고요. 사형이 가능한 시대에 법정에 선 세라피나, 그 용기가 무모함인지 아니면 존엄의 다른 이름인지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몰리하우스 안에서 가장 무도회를 즐기던 이들에게 뜻밖의 우군이 생겼습니다. 패션이었습니다. 18세기 런던 거리에는 마카로니라는 독특한 유행이 번지고 있었거든요. 레이스 달린 셔츠, 높이 솟은 가발, 화려한 자수가 놓인 코트,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거리를 활보하는 게 오히려 멋으로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덕분에 몰리들은 숨통이 조금 트였어요. 여성스러운 외모로 거리를 걸어도 그냥 유행을 따르는 남자로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잠깐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은 얼마나 숨겨야 하나 계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요. 마카로니 유행은 그 계산을 조금 덜어줬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외모는 감출 수 있어도 관계는 감출 수 없었거든요. 남성 간의 신체 접촉이 발각되는 순간 유행이고 뭐고 교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커피숍, 여관, 선술집, 심지어 개인주택까지 런던 곳곳에 은밀한 네트워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술집, 안으로는 목숨을 건 피난처, 그것이 바로 몰리하우스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몰리하우스는 그냥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고 아는 사람만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정교한 암호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역사학자 랜돌프 트럼바흐가 오랜 기록을 뒤져 밝혀낸 사실입니다. 당시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마거릿 클랩의 집, 흔히 마더 클랩 하우스라 불리던 이곳은 외부인들에게 그저 평범한 커피 하우스로 통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간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다른 몰리 하우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허름한 선술집이었지만 내부 깊숙한 곳에는 단골만 아는 뒷방이 있었어요. 이 비밀 공간에는 따로 이름도 있었습니다. 예배당 칠펠리라는 암호명이었죠. 예배당에서 이들은 모이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춤을 추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신성한 공간이라는 이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1770년대로 접어들면서 런던 사회가 마카로니 패션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몰리하우스는 더욱 절실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암호는 더 정교해졌고 네트워크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언어, 살아남기 위한 공간, 이들의 생존 방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몰리하우스를 어떻게 봤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퇴폐적인 성매매 업소라고 단정했습니다. 남성 매춘부들이 득실거리는 불법 공간, 언론도 법원도 종교계도 한 목소리였죠. 심지어 이들을 가리켜 히스트럼펫, 의스트럽, 그러니까 남성 창녀라는 멸칭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역사학자 릭터 노트는 당시 재판 기록과 증언들을 꼼꼼히 분석한 끝에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몰리하우스의 본질은 성매매가 아니라 사교였다는 겁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술 한 잔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고 그냥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지금으로 치면 단골 카페나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던 셈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연속인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록을 남기는 건 언제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문서 하나가 증거가 되고 이름 하나가 사형 선고로 이어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파편처럼 흩어진 재판 기록 속에서만 간신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외부의 편견이 역사를 덮어버린 겁니다. 몰리하우스는 술과 웃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라이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본업이 따로 있었어요. 양모를 빗질하는 기술자였거든요. 그런데 부업으로 몰리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주류 판매 허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라이트는 다른 곳에서 맥주를 몰래 조달해 손님들에게 팔았고 그 수익으로 비밀 뒷방을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죠. 그리고 1726년 그 줄이 끊어졌습니다. 결정타를 날린 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라이트의 가게에서 일하던 몰리보이 토머스 뉴턴이었거든요. 뉴턴은 당국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받는 조건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트가 자신을 특정 단골 손님 접대에 강제로 동원했다고 진술했죠. 전 파트너이자 고용주를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들. 하지만 생존의 압박 앞에서 그 연대는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뉴턴의 증언은 결정적이었고 라이트는 그의 타이번 사형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술자리의 온기가 사형대의 냉기로 바뀌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몰리하우스를 찾기 전 이들에게는 먼저 서로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런던의 거리였습니다. 무어필드 공원 근처 골목들은 특히 유명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도마이트의 길, 디츠 소도미스 워크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던 곳이었죠. 콕스 레인, 레드 레인처럼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거리들 역시 밤이 되면 은밀한 만남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으로 몰리하우스들이 뿌리를 내렸어요. 거리에서 눈이 맞으면 바로 근처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 거리가 함정이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토머스 뉴턴 기억하시죠? 그는 배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경찰의 함정 수사에 직접 가담했거든요. 거리를 배회하며 남성을 유인하는 척하면서 2명의 경찰관이 자신을 미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덫에 걸린 사람 중 하나가 윌리엄 브라운이었습니다. 브라운은 법정에서 필사적으로 항변했어요. 자신은 그저 벽에 소변을 본 평범한 유부남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배심 원단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의 징역 2개월, 그리고 군중 앞에서의 조리 돌림까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롭던 시절이었습니다. 1720년대 런던 경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이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무려 17곳의 몰리하우스가 발각되어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건이 바로 마더 클랩의 집 급습이었습니다. 마거릿 클랩이 운영하던 이 공간은 런던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몰리하우스였어요. 매일 밤 30명에서 40명의 남성이 모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심지어 숙박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장에서만 30명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뉴게이트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어진 재판은 런던 사회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가브리엘 로렌스, 윌리엄 그리핀, 토머스 라이트, 이 세 남성은 끝내 교수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726년 5월 9일 타이번 사형장에서였습니다. 그날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축제처럼요. 매일 밤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던 공간이 하루아침에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더 클랩 본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 역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리돌림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의 기록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만들었던 따뜻한 공간처럼요. 마더 클랩 하우스를 무너뜨린 건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훨씬 더 사소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이었거든요. 마크 파트리지와 해링턴. 두 사람은 몰리하우스를 함께 드나들던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하게 다퉜습니다. 해링턴이 둘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제3자에게 흘렸다는 사실이 파트리지를 분노하게 만들었거든요. 사랑이 배신감으로 바뀌는 순간 파트리지는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의 정보원이 되기로 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몰리하우스들의 내부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팔았습니다. 위장 경찰관들을 직접 안내했고 잠입한 경찰을 자신의 합법적인 남편인 것처럼 소개하며 사람들의 의심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파트리지를 반겼습니다.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키스를 퍼붓고 환호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질투심 하나가 수십 명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파트리지가 해링턴에게 복수하려 했는지 아니면 그저 살아남으려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가 자신을 품어준 공동체 전체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경찰만이 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도 칼을 들었습니다. 풍기문란 개혁협회 더 이슈 포 리포메이션 오 매너지라는 단체였습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비밀 요원을 파견해 몰리하우스를 찾아내고 폐쇄 압력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법과 종교가 동시에 압박해오는 상황. 몰리들에게 숨을 곳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728년 화이트 채플 교회 근처에 있던 조나단 모프의 집이 습격당했습니다. 별명이 미스 머프였던 그의 집에서 10명의 몰리가 한꺼번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의 운명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이 찢기는 채찍질을 당했고 누군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이성을 잃어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토머스 미첼이라는 남성의 이야기는 특히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는 뉴게이트 감옥 안에서 스스로 왼팔의 대동맥을 끊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외과 의사들이 달려와 강제로 목숨을 붙여놨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함께 잡혀간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판 기록 한 줄, 증언 몇 마디만이 그들이 살았다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1861년 마침내 학문 성교 금지법의 사형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1533년부터 따지면 3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수대에 섰는지, 얼마나 많은 몰리하우스가 불시에 무너졌는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 자체가 위험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암호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언어로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1750년경 탄압이 잠시 숨을 고르자 몰리하우스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이었죠. 이후 19세기를 거치며 사회와 법이 천천히 변하면서 몰리하우스라는 형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런던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토록 오랫동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까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